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진의 고개가 맥없이 꺾였습니다. 아오, 이 지긋지긋한 년한테 드디어 해방이네. 야, 한수진! 내가 너같이 쥐풀도 없는 고아 걷어주고 사람 구실하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남편 이정우는 이혼 서류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녀의 얼굴에 툭 던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옛다, 방금 때린 맷값이다.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워 손 안에서 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아줄게. 그때까지 죽지 말고 기다려. 수진의 말에 남편은 임신한 불륜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타이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수진을 에워쌌거든요.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가로 모시겠습니다. 수백 명의 정장 차림 남성들이 빗속에서 일제히 허리를 굽히는 장관 앞에 이정훈의 외제차는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맷값이라며 10,000원을 던지고 뺨을 때린 여자가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명그룹의 귀한 막내딸이었다면? 가장 비참하게 짓밟혔던 여자가 가장 높은 곳의 주인으로 귀환하는 순간 이정훈 일가의 숨통을 조이는 잔혹한 사냥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픽션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법원 정문 앞은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어두웠습니다. 한수진은 빗줄기에 젖은 바닥을 보며 흐릿해지는 시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한수진을 사랑의 눈먼 바보라고 비웃었지만 그것은 수진이 선택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과거의 한수진은 숨막히는 신명그룹의 후계자 교육과 아버지 한문석 회장의 통제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자유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수진은 당당히 의절을 선언하며 성벽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수진이 큼지막한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목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카메라 하나만을 달랑 걸고 현관으로 향하며 한문석 회장에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돈도 이름도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제 삶을 증명할 거예요. 한문석 회장이 뒷목을 잡으며 서재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나가면 고생인 줄도 모르고 내 발로 다시 기어 들어오게 될 거다. 수지는 대답 대신 거세게 문을 닫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 시작한 무전여행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굶주림에 떨며 길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에게 우산을 씌워준 사람이 바로 이정훈이었습니다. 이정훈이 따뜻한 국밥 그릇을 수진 쪽으로 밀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일단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요. 내가 도와줄게요. 수진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서 눈물을 국밥 그릇에 뚝뚝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낭과 카메라 하나뿐이었던 외로운 여인의 손을 잡아준 이정훈은 수진의 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이정훈을 위해서라면 신명그룹의 수천억 자산 따위 평생 몰라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이정훈을 깊이 사랑했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꿈꾸던 동화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이정훈의 어머니 송계숙은 결혼 첫날부터 수진을 부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송계숙이 젖은 행주를 수진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가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 안주인 행세를 하려들어? 수진이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훈 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할게요. 송계숙이 수진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대꾸했습니다. 말대답하지 말고 당장 바닥이나 닦아. 내 손톱에 흙물 빠질 날 없을 줄 알아. 수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대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남편 이정훈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정훈이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으로 들어서자 수진이 다가가 겉옷을 받았습니다. 정훈 씨,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단 말이야. 이정훈이 귀찮다는 듯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 얼굴 보면서 밥 먹으면 밥맛 떨어지니까 그렇지. 귀찮아. 저리 비켜. 수진이 이정훈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좋았잖아. 당신이 나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이정훈이 비웃음을 흘리며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그때는 네가 예뻐 보여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냥 우리 집 식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았어?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방관 속에서도 수진이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신우이 이정은이 방에서 나오며 수진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아이씨, 언니는 걸리적거리게 왜 거기 앉아 있어? 미안해요. 근데 아가씨, 그때 빌려간 내 카메라는 어딨어요? 이정은이 코웃음을 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낡은 걸 누가 써요? 중고시장에 내놓으니까 푼돈이나 나오던데. 이미 팔았으니까 찾지 마요. 그 카메라는 수진이 유일하게 집에서 가지고 나온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거실 바닥을 닦던 수진의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송계숙은 청소기는 믿을 수 없다며 수진에게 항상 손으로 물걸레 질을 시켰죠. 수진이 배를 움켜쥐며 송계숙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송계숙이 텔레비전을 보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임신한 게 벼슬인 줄 아니? 엄살 부리지 말고 하던 청소나 끝내. 수진은 결국 바닥에 하혈하며 소중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수진에게 송계숙이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대를 끊어 먹어. 너 같은 불길한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수진이 송계숙의 손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송계숙이 링거 바늘을 강제로 뽑아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와. 퇴원 수속했으니까 가서 밥이나 해.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돌아온 집에서 수진은 더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편 이정훈이 얼마 전 바뀐 내연녀인 김유라와 함께 부부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침대에서 일어난 김유라가 초음파 사진을 수진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난 정훈 오빠 아이 가졌어요. 당신이 못한 거 내가 해냈다고요. 이정훈이 나체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수진의 짐가방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유라 임신했으니까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 눈치껏 도장이나 찍어. 수진이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 보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정훈이 수진의 손등을 발꿈치로 짓밟으며 대꾸했습니다. 재수없게 죽은애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당장 나가.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정훈이 사랑한 건 돈 없는 고아 소녀 한수진이 아니라 이용하기 좋은 장난감이었음을 말입니다. 수진이 텅 빈 배를 움켜쥐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지? 한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고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 최종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는 순간까지 이정훈은 수진을 조롱했습니다. 갑자기 이정훈이 한수진의 앞을 가로막더니 수진의 뺨을 거세게 때리며 말했습니다. 아우, 이 구질구질한 년한테 드디어 해방이다. 야, 한수진. 너 같은 가난뱅이 걷어준 걸 영광으로 알아. 이정훈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수진의 발밑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옛다, 방금 뺨 때린 맷값이다.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아, 너 같은 고아 편들어줄 가족도 없지? 가서 국밥이나 사 먹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법원 앞에서 정훈을 기다리고 있던 김유라가 이정훈의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저런 여자 상대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자. 우리 애기가 파스타 먹고 싶대. 이정훈과 김유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정훈이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법원 앞 도로가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대열을 맞춰 나타나 이정훈의 차 앞길을 완전히 막아섰거든요. 법원 앞에 차례대로 정차한 세단에서 수백 명의 경호원이 일제히 내려 수진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리무진 문을 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가로 모시겠습니다. 외제차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김유라가 이정훈의 팔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자기야, 저거 봐. 저거 다 신명그룹 차들이잖아. 근데 저기 타는 여자 누구지? 이정훈이 핸들을 꽉 쥐고 리무진에 오르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뒷모습이 한수진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걔가 저 차를 왜 타? 이정훈은 리무진이 지나가도록 길을 터준 뒤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비슷한 사람이겠지. 한수진은 지금쯤 눈물 섞인 국밥이나 먹고 있을 거다. 이정훈과 김유라는 크게 웃으며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수진이 비서실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회사로 가. 내 자리는 비워뒀겠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수진이 태블릿 PC를 켜서 이정훈의 회사 자산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지옥을 제대로 만들어줄게. 수진의 눈동자에는 3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서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세단의 행렬은 빗길을 가르며 신명그룹 본사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신명그룹 본사 회장실에 무거운 문이 열리고 한수진이 한 걸음씩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방 안에는 신명그룹을 이끄는 거인 한문석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수진이 한문석 회장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 고집 때문에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한문석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린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회장이 거친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감히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으마. 수진이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한문석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제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어요. 저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요. 한문석 회장이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나직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글로벌 감사관리본부 전무이사 자리를 주마. 그룹의 모든 부정을 척결하는 칼날이 되어라. 다음 날 아침 신명그룹 본사 전무실에 앉은 한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고 서류 뭉치를 훑쳤습니다. 수진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제2유통, 그동안 우리 하청받으면서 빼돌린 돈이랑 리베이트 내역 다 가져오세요.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무님. 단가 부풀리기부터 횡령까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수진이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원자재 공급 끊으세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압수수색 시작하세요. 그 시각 이정훈의 집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송계숙이 거실에 들이닥친 압류 집행관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구 집이라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여. 집행관이 송계숙을 밀쳐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명그룹에서 제기한 채권 추심 절차입니다. 이 집 가구랑 명품 물건들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송계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뒤로 숨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이 도둑놈들아. 옆에 있던 신우이 이정은이 집행관의 팔을 붙잡으며 따졌습니다. 저 이번에 신명그룹 계열사에 입사 확정됐거든요. 회장님한테 말해서 당신들 다 잘라버릴 거야. 집행관이 비웃으며 이정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은 씨 맞으시죠? 학력 위조랑 경력 조작으로 입사 취소되셨습니다. 업무 방해로 고소당했으니 준비하세요. 이정은이 서류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신명에 입사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누가 이걸 다 알아낸 거야? 한편 이정훈은 제2유통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전화 세례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갑자기 원자재 공급이 끊겨? 신명그룹 전무라는 사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보란 말이야. 비서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이 워낙 베일에 쌓인 분이라 얼굴 공개를 안 하신답니다. 오늘도 미팅 거절당했습니다. 이정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김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너 가진 돈 좀 있지?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일단 내놔봐. 김유라가 쇼핑백을 가득 든 채 백화점 매장에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나 지금 가방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됐단 말이야. 무슨 일이야? 김유라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보안 요원이 김유라의 팔을 붙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유라 씨, 당신이 산 명품들 전부 이정훈 씨 회사 공금으로 산 작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하겠습니다. 김유라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한정판이란 말이야. 돈 낼 테니까 건드리지 마. 이틀 뒤 이정훈은 간신히 신명그룹 전무와의 비밀 미팅 기회를 잡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이정훈이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주인을 기다렸죠. 드디어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화려한 수트를 입은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아부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무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2유통이 실수한 게 있다면 말을 하던 이정훈이 고개를 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빗속으로 내쫓았던 거지 같은 전처 한수진이었거든요. 이정훈이 뒷걸음질 치며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한수진?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네가 어떻게 전무야? 수진이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이정훈.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정훈이 바닥을 기어 수진의 구두 앞까지 다가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내가 그때는 미쳐서 그랬어. 우리 정이 있잖아, 응? 수진이 들고 있던 위스키를 이정훈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이정훈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자 수진이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셔둬. 내 인생에서 마시는 마지막 비싼 술이 될 테니까. 내 3년을 짓밟은 데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후 송계숙은 신명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송계숙이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치며 악을 썼습니다. 여기 전무가 우리 며느리야. 당장 나오라고 해. 어디 시어머니를 로비에 세워둬.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송계숙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 4명이 나타나 송계숙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송계숙을 밖으로 끌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지시입니다. 이 노인 당장 쓰레기 처리장 옆에 던져버리랍니다. 송계숙이 발버둥 치며 보안 요원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수진아. 한수진. 결국 송계숙은 건물 뒤편 축축하고 냄새나는 쓰레기장 옆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송계숙이 옷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순하던 년이 어떻게 이래.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한수진은 사무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서실장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송계숙이 예전에 동네 사람들 상대로 갯돈 사기쳤던 거 피해자들 다 찾아내세요. 공소시효 남은 거 확인해서 바로 고발 진행하시고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이정훈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사채업자, 우리 쪽 사람인 거 이정훈은 모르겠죠? 이자 왕창 붙여서 빌려주라고 하세요. 제2유통지분 담보로 잡는 거 잊지 말고요. 그 시각 김유라는 짐을 챙겨 공항으로 도주하려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김유라의 앞을 가로막으며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김유라 씨 제2유통공금 횡령 및 작물 취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김유라가 수갑이 채워지는 손목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에요. 정훈 씨가 그냥 나한테 준 카드였다고요. 이거 나요. 수사관들이 김유라를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여행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유산된 아이의 태명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이제 2마리 사냥감이 덫에 걸렸어. 희망아, 엄마가 더 처참하게 무너뜨려 줄게. 수진의 사무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악인들을 향한 복수의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명그룹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광판에는 한수진 전무의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과 유산 당시의 병력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정훈이 수진의 친오빠인 한수혁 부회장과 결탁해 수진을 경영해서 몰아내려고 조작된 정보를 언론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전무실 텔레비전을 끄며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서류를 올렸습니다. 전무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만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한수진이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직접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사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과 비난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서류를 탁자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수진 전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에게 신명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세요. 한수진이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진단서, 이정훈 씨가 조작한 가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또 다른 임원이 코웃음을 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무슨 변명입니까? 당장 전무직에서 물러나고 치료나 받으러 가세요. 그때 닫혀있던 육중한 회의실 문이 예고도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죠. 남자는 한수진의 옆을 지나가며 오직 수진만이 볼 수 있도록 살짝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수진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이사진의 정중앙에 서서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탁자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남자가 박 이사를 서늘하게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신명그룹 법무팀장으로 부임한 윤재민입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박 이사가 당황하며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재민? 그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윤재민 말입니까?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윤재민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로펌 그만두고 한 회장님 제안으로 신명의 법무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 이사님, 방금 전무님께 하신 발언들 제가 다 기록해뒀거든요. 윤재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이사들의 탁자 위로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이정훈 씨가 제출한 자료들은 전부 허위입니다. 여기 조작된 진단서의 원본과 해당 병원장이 이정훈 씨에게 돈을 받은 장부 그리고 한수혁 부회장님과 공모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박 이사가 사색이 되어 서류를 훑어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 부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윤재민이 가방을 탁 닫으며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법무팀장으로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한수진 전무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잠시 후 전무실로 돌아온 수진은 문이 닫히자마자 윤재민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이 윤재민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크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맞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윤재민이 수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개구지게 웃었습니다. 우리 꼬맹이 못 본 사이에 아주 많이 컸네. 이제는 신명의 전무님이라니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가르쳤어. 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윤재민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살짝 쳤습니다. 지금 농담이 나와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면서 3년이나 과외 수업 맡아주셨던 분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으면서
윤재민이 소파에 편하게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땐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나도 살면서 항상 내 소식이 궁금했었어. 그러다가 한 회장님이 연락하셨어. 내 딸 좀 지켜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올 수가 없었지. 수진이 재민의 맞은편에 앉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선생님을 법무팀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 몰래 다 준비하신 거고요? 재민이 수진의 책상 위에 놓인 이정훈의 회사 파일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법무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내 사건 자료부터 싹 다 훔쳤어. 그 이정훈이라는 자식 정말 치밀하게도 굴었더라.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이지. 수진이 재민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이정훈 그놈 라이벌 기업이랑 손잡고 우리 기술 팔아넘기려는 계획 세우고 있거든. 한수진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그 인간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네요? 하긴 그럴 놈이죠. 재민이 수진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투자 설명회 때 그놈이 가진 모든 걸 터뜨릴 거야. 네가 전무로서 그놈의 목을 치면 내가 법무팀장으로서 그놈을 감옥에 쳐넣는 시나리오지. 어때?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들한테 제가 겪은 지옥을 똑같이 선물해 줄 거예요. 재민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기세야. 넌 내 제자잖아. 내가 너 3년을 가르치면서 지는 법은 안 가르쳤어. 두 사람은 전무실 책상에 머리를 맞대고 정훈을 파멸시킬 마지막 덫을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펜을 굴리며 지략을 짜내는 윤재민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믿음직한 칼이었거든요. 재민이 서류 하나를 골라내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이정훈, 너는 이제 끝이야. 감히 내 꼬맹이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신명그룹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복수극은 이제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정훈은 김유라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잔을 높이 들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한수진 그년 오늘부로 신명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원에 처박힐 거야. 김유라가 이정훈의 품에 안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대단해. 이제 신명그룹은 우리 거나 다름없네. 이정훈이 김유라의 볼을 꼬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수혁 부회장이 약속했어. 수진이 쫓겨나면 제2유통을 그룹 계열사로 합병시켜주기로 말이야. 그때 이정훈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수혁 부회장의 분노 섞인 고함이 들려왔죠. 이 멍청한 놈아. 윤재민이 나타나서 판을 다 뒤집어 놨어. 당장 짐 싸서 숨어. 이정훈이 손을 떨며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유라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정훈이 김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망했어. 제기랄. 악인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만 수진의 곁에는 이제 정의의 칼날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호텔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전무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정장깃을 빳빳하게 세웠습니다. 윤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수진의 어깨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렸어요. 준비됐어? 오늘이 그놈들 가면을 벗길 마지막 날이야. 수진이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3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윤재민이 가방에서 낡은 카메라 하나를 꺼내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아꼈던 그 카메라야. 잃어버렸단 얘기 듣고 사이트 다 뒤져서 같은 모델로 구해오긴 했는데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유일한 꿈이었는데. 윤재민이 수진의 눈가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야, 수진아. 네가 다시 사진기를 들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진짜 목표거든. 그러니까 기운내. 수진이 카메라를 품에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제 삶을 찾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같은 시각 이정우는 대강당 대기실에서 라이벌 기업인 태성그룹의 김 이사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김 이사님, 여기 신명그룹의 핵심 기술 도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만 끝나면 바로 넘겨드리죠. 김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정훈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한수혁 부회장이 보증한 일이니 믿고 진행하죠. 신명은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옆에 서 있던 김유라가 이정훈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해외로 나가서 보란 듯이 잘 살면 되는 거지? 나 벌써 비행기 티켓 알아봤어. 이정훈이 김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호기롭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한수진 그 미친년이 법무팀장 하나 데려왔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아나 본데 이미 판은 우리가 다 짜놨어. 한수혁 부회장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엄중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조용히들 해. 곧 시작이다. 이정훈, 넌 무대에서 계획대로 발표만 잘하면 돼. 뒷일은 내가 이사회에서 처리할 테니까. 이정훈이 한수혁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회장님. 신명의 기술이 제 손으로 태성에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되실 겁니다. 투자 설명회가 시작되자 수백 명의 투자자와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정훈이 위풍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유통 대표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신기술은 물류혁명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이정훈이 자신만만하게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객석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이 옆에 서 있는 재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에요. 저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재민이 무전기에 대고 낮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전환해. 메인 서버 해킹 차단하고 원본 파일 띄워. 순간 이정훈이 설명하던 기술 도면이 사라지고 화면에는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정훈이 김 이사와 돈뭉치를 주고받으며 기술 유출을 모의하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죠. 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이정훈이 당황하며 화면을 가리키려 했지만 손가락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당장 꺼. 그때 수진이 객석 통로를 따라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수진이 마이크를 빼앗아 이정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포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실이야, 이정훈. 네가 훔쳐내려던 기술은 이미 신명그룹의 특허로 등록된 지 오래고 넌 지금 산업 스파이 혐의를 전 국민 앞에서 입증한 셈이지.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이정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 산업기술 유출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정훈이 발버둥치며 한수혁 부회장이 앉아있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회장님, 살려주세요. 부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잖아요. 제발. 객석에 앉아있던 한수혁 부회장이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윤재민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재민이 한수혁의 가슴팍에 구속영장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한수혁 부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당신도 배임 및 업무방해 공모 혐의로 함께 가셔야죠. 김유라는 장내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김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수진의 구두 앞을 붙잡으며 울부짖었거든요. 살려줘요. 다 저 남자가 시킨 거예요. 나 사실 임신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은 김유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알아. 네가 우리 아이 유산시키려고 내 약에 손 뗀 것도 다 알아냈거든. 넌 지옥 끝까지 가게 될 거야. 재민이 수진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사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김유라, 이 여자도 공범으로 연행하세요. 증거 자료는 법무팀에서 이미 다 넘겼습니다. 김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이 수진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이제 첫 번째 사냥이 끝났네. 수진이 재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여전히 빗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재민이 수진의 손에 카메라를 다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로 네가 보고 싶은 아름다운 것들만 담아. 추잡한 것들은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강당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송계숙이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악인들의 완전한 파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민이 차 문을 열어주며 수진을 태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송계숙 씨 면회라도 갈래? 수진이 차 창문을 올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볼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신명그룹의 리무진은 노을이 지는 도심을 가로질러 본가로 향했습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변했던 수진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시선은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죠. 이정훈은 초조한 듯 수갑이 채워진 손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은 산업 스파이 행위와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이정훈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이정훈이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법정 바닥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15년이라니. 이건 함정이야. 옆에 앉아있던 김유라는 사색이 되어 판사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 7년이라니요. 제 젊음은 어떡하라고요. 김유라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수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재민이 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어. 네가 그동안 흘린 피눈물만큼 저들이 대가를 치르게 된 거야. 수진이 법정 문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가슴속에 맺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이제야 하나 내려간 기분이에요. 며칠 뒤 수지는 재민과 함께 과거 빗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다 들렀던 작은 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식당보다 낡고 소박한 이곳이 지금의 수진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수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휘저으며 입을 뗐습니다. 그때 이정훈이 여기서 나한테 국밥 사주면서 평생 나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바보같이 그 미소가 진짜인 줄로만 알았지 뭐야. 재민이 잘 익은 깍두기 하나를 집어 수진의 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며 부드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놈 미소는 너를 이용하려고 만든 가짜였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마음은 진짜야. 꼬맹아, 이제 그런 나쁜 기억은 그만 곱씹고 얼른 먹기나 해. 수진이 깍두기를 아삭하게 씹으며 모처럼 아이처럼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여전히 꼬맹이로만 보시네요. 저 이제 신명그룹 전무예요. 재민이 수저를 내려놓고 수진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전무든 회장이든 내 눈에는 여전히 내가 지켜줘야 할 제자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여자야. 재민의 노골적인 말에 수진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고 애먼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신명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수진의 후계자 지명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문석 회장이 단상 위에 당당하게 올라가 수많은 임직원 앞에서 한수진의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제 딸 한수진은 신명그룹에 닥친 거대한 위기를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극복해냈습니다. 한문석 회장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힘주어 외쳤습니다. 이제 한수진 전무를 신명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대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편법이 아닌 정직이 최고의 가치임을 경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결과로 보답하는 리더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수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서류 한 뭉치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송계숙 씨 소식입니다.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어제 날짜로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지금은 단돈 1,000원도 없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피눈물을 짜내며 누렸던 모든 호화 저택을 당장 헐어버리세요.
그 자리에 미혼모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울 겁니다. 송계숙에게는 단 한 푼의 자비나 연민도 베풀지 마세요. 그날 밤 수지는 재민의 안내를 받아 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에 있는 옥상 정원을 찾았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전구들이 별빛처럼 정원을 밝히고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재민이 정원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돌아보며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며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3년 전에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평생은 내 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고 싶어. 나랑 정식으로 사귀어 줄래? 수진이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놀라 입을 가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결혼을 한 번 했었고 가슴에 상처도 너무 많은 여자예요. 정말 이런저라도 괜찮겠어요? 재민이 수진의 약지에 정교하게 세공된 반지를 부드럽게 끼워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가슴에 박힌 상처는 내가 하나하나 다 메워줄게. 넌 그냥 내 옆에서 지금처럼 당당하게 걷기만 하면 돼. 세상에서 가장 너다운 모습으로 말이야. 수진이 재민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안도와 행복이 섞인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은은한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신명그룹은 두 사람의 약혼식을 겸한 화려한 연회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수지는 우아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내빈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문석 회장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술잔을 높이 들고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제 딸 수진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러 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건배합시다. 연회장은 승리의 기쁨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모든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재단 이사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눈앞의 세상이 핑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근처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옆에서 하객들을 챙기던 재민이 얼굴색이 변하며 수진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창백해? 수진이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작게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깨질 것처럼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수진의 코에서 진한 붉은 피가 한 방울 툭 떨어져 하얀 드레스 가슴 부분을 붉게 적셨습니다. 재민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 수진을 황급히 두 팔로 받쳐 안았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봐. 누구 없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행복한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진은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재민의 절박한 외침을 멀리서 들으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승리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의 그림자가 수진의 발목을 차갑게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장의 화려한 조명은 순식간에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은 VIP 병동 중환자실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죠. 재민은 수진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핏발선 눈으로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차트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릿속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당장은 수술도 위험할 만큼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재민이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재민의 손을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고비를 넘기는 게 우선입니다. 환자분이 의지를 가져야 해요. 그 시각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정우는 외부 진료를 핑계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호송차 안에서 옆에 앉은 교도관에게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거든요. 준비는 다 됐나? 한수혁 부회장이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거지? 교도관이 주위를 살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뛰세요.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정우는 미리 대기하던 사채업자 일당의 도움을 받아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탈옥에 성공한 이정우는 은신처로 향하는 차 안에서 광기 어린 눈으로 한수진의 입원 뉴스를 확인했죠. 이정훈이 주먹으로 시트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수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한편 거리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송계숙은 아들의 탈옥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송계숙이 꾀죄죄한 몰골로 신명병원 근처를 배회하다가 한수혁의 수아를 만났죠. 수아가 송계숙에게 청소부 복장과 내부 출입증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한수진의 숨통을 확실히 끊으세요. 송계숙이 출입증을 가슴에 품으며 실성한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년만 없으면 우리 정훈이가 다시 회장님이 되는 거지. 내가 한다. 내가 해. 송계숙은 청소부 복장으로 갈아입고 카트를 밀며 수진의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잠입했습니다. 병실 밖은 한수혁이 매수한 보안 요원들이 고의로 전력을 차단하며 화재 경보기를 울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복도로 뛰어나간 사이 송계숙이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송계숙이 침대 머리맡에 서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수진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네가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산단 말이야. 송계숙이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산소호흡기 밸브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재민이 튀어나와 송계숙의 손목을 낚아채며 벽으로 밀쳐냈습니다. 윤재민이 송계숙을 노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송계숙이 바닥에 나뒹굴며 옆에 있던 의료기기를 붙잡고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전현이 죽어야 해. 전현은 막이야. 재민은 송계숙을 제지하다가 뒤로 넘어지며 의료기기 모서리에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재민이 어깨를 감싸쥐며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수진의 침대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거든요. 보안 요원들 어디 있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그 시각 탈주한 이정우는 한수혁과 손잡고 수진이 이미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정훈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라이벌 그룹인 태성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한수진은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신명 주식을 매집하세요. 경영권 넘겨드리겠습니다. 신명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이사회는 한수혁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려 움직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중환자실로 김유라가 헐떡이며 찾아왔습니다. 김유라가 어깨 부상을 입고 앉아있는 윤재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이정훈이 저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 인간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김유라가 건넨 쪽지에는
이정훈과 한수혁이 몰래 만나는 은신처의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수진이 희미한 목소리로 재민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입을 뗐거든요. 선생님, 제 말 들리세요? 지금 바로 제가 사망했다고 발표하세요. 재민이 깜짝 놀라 수진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망이라니 그런 불길한 소리를 왜 해? 한수진이 윤재민의 손을 꽉 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독쥐들을 잡으려면 곳간이 비었다고 소문을 내야 해요. 그래야 한수혁이랑 이정훈이 제 발로 나타날 거예요. 재민은 수진의 깊은 눈을 보며 그녀의 의중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병실 밖으로 나가 대기하던 기자들 앞에서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수진 전무님이 방금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신명그룹은 이제 어떡합니까? 병원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정훈과 한수혁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수술실로 향하며 감겨오는 눈꺼풀 사이로 복수의 마지막 장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사냥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신명병원의 장례식장은 온통 검은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한수진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수혁 부회장은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한수혁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옆에 선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회사는 살려야죠. 박 이사가 한수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마음 단단히 드세요. 이제 신명을 이끌 분은 부회장님뿐입니다. 그때 장례식장 구석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이정훈이 한수혁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약속하신 지분양도 서류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서명하시죠. 한수혁이 주위를 살피며 이정훈의 팔을 잡아 VIP 대기실로 이끌었습니다. 이놈아, 지금 여기서 그런 소리가 나와? 한수진 관에 못 박는 소리 들리면 그때 해주마. 이정훈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녹취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가진 이 녹취록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부회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한수혁이 이정훈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장례식장 대형 스크린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추모 영상이 나와야 할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더니 한 여자의 목소리가 장례를 울렸거든요. 한수혁 부회장님, 제 장례식인데 주인공이 빠지면 섭섭하죠?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자복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서늘하게 살아있는 한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혁이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한수진 너 죽었잖아. 귀신이야? 그때 장례식장 정문이 활짝 열리며 휠체어를 탄 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윤재민이 한수진의 휠체어를 밀며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왔죠. 재민은 한수혁 앞에 멈춰서서 구속영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한수혁 부회장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당황스러우십니까? 당신의 주가 조작과 기술 유출 혐의, 그리고 이정훈과의 공모 사실이 전부 입증되었습니다. 한수진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지대를 잡고 한수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빠, 내가 정말 죽길 바랐겠지? 하지만 하늘이 아직은 내 편인가 봐. 오빠가 보낸 그 독쥐들이 제 발로 다 기어나왔네. 이정훈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정훈이 근처에 있던 장식용 화병을 깨뜨려 들고 소리쳤습니다. 비켜. 나 다시는 감옥 안 가. 죽여버릴 거야. 재민이 수진을 자기 뒤로 숨기며 경찰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정훈 씨, 이미 병실에서 송계숙 씨를 시켜 산소호흡기를 조작하려던 영상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될 텐데 포기하시죠. 이정훈이 미친 듯이 웃으며 창문 쪽으로 몸을 날리려 했습니다. 한수진,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어. 너만 없었으면. 이정훈이 난간을 넘으려던 찰나 발이 미끄러지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정훈의 허리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기이한 자세로 꺾였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죠. 수사관이 달려가 이정훈의 상태를 살피더니 재민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척추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평생 일어서지 못할 것 같네요. 수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정훈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정훈, 평생 누워서 내가 누리는 영광을 지켜봐. 그게 네가 받을 진짜 형벌이야. 그때 구석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송계숙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송계숙이 수진의 발치를 붙잡으며 바닥을 기어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쳤었다. 우리 정훈이가 시켜서 그런 거야. 제발 살려줘. 수진이 송계숙의 손을 구두로 거칠게 뿌리치며 일갈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송계숙 씨. 당신이 끊으려 했던 건 내 숨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었단 걸 몰랐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외롭지 않을 거야. 아들이랑 같이 갈 테니까. 한수혁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면서도 억울하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음모야. 한수진, 네가 다 꾸민 일이잖아. 아버지, 아버지. 윤재민이 한수혁의 입을 막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부회장님을 가문에서 제명하셨습니다. 이제 신명의 당신 자리는 없습니다. 김유라는 선처를 바란다며 정훈의 마지막 비자금 은신처와 한수혁의 이중 장부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를 재민에게 넘겼습니다. 재민이 저장장치를 주머니에 넣으며 수사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도 공범이니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증언의 대가는 재판에서 고려될 겁니다. 김유라가 울먹이며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사관들이 김유라를 끌고 나가자 장례식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재민의 팔을 붙잡으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크게 헐떡이는 수진의 등을 다독이며 재민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몸은 좀 어때? 수술 부위 통증은? 수진은 재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요. 저들이 사라진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재민이 수진을 휠체어에 다시 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의 시간이야. 신명의 주가도 다시 오르고 있어. 사람들이 내 귀환을 환영하고 있단 소리야. 수진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어둠은 거치고 밝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서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오늘부로 전무님이 신명그룹의 경영권을 공식 승계하셨습니다. 모든 부서가 회장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며 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가주실 거죠? 신명의 법무팀장이 아니라 제 옆자리요. 재민이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회장이 되면 난 내 전용 기사라도 할 테니까 걱정 마.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뒤로하고 눈부신 태양 아래로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더 이상 피눈물이 아닌 승리자의 단단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낡은 화장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한 물기로 가득했습니다. 송계숙은 수감번호가 박힌 낡은 수의를 입은 채 변기 앞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사래를 쳤죠. 눈앞에 수진의 서늘한 환영이 나타나 송계숙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송계숙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화장실 안쪽에서 볼일을 보던 덩치 큰 수감자가 인상을 쓰며 송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수감자는 송계숙의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에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 여편네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송계숙이 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 버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신명그룹 사모님이야.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비웃으며 송계숙의 등에 침을 뱉었습니다. 한 수감자가 걸레를 빤 구정물을 송계숙의 머리 위로 들이부으며 대꾸했습니다. 사모님은 무슨 얼어 죽을 사모님이야. 전 재산 압류당하고 아들놈은 하반신 마비돼서 들어왔다며? 주제 파악이나 해. 덩치 큰 수감자가 송계숙의 얼굴을 거칠게 갈기며 일갈했습니다. 미친 소리 한 번만 더 들리게 해봐. 그날은 내 제삿날인 줄 알아. 얘들아, 이 할망구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 여러 명의 수감자가 달려들어 송계숙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무차별적으로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송계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웅크리고 누워 과거 자신이 수진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을 환청으로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은 매질 소리가 화장실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같은 시각 의료 수용시설 독방에 누워있는 이정우는 천장을 보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등에는 깊게 패인 욕창 때문에 진물이 흐르고 있었죠.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수진의 신명그룹 회장 취임 소식이 화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재민의 손을 잡고 있었죠. 이정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손을 뻗어 텔레비전을 끄려 했지만 손가락 끝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복도를 지나가던 교도관이 창살 안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봐, 4886. 면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잠이나자.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보러 오겠어? 이정우는 텔레비전 속 수진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침대에 누워 자신이 짓밟았던 여자의 찬란한 성공을 지켜봐야 하는 형벌이 시작된 것이죠. 이정훈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지방의 한 낡은 식당 주방에서는 김유라가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얼룩진 앞치마를 두른 김유라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식당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유라의 등을 팍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씨, 불판 제대로 안 닦아? 손님이 탄내 난다고 난리잖아. 유라가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다시 닦을게요. 제발 자르지만 마세요. 식당 주인이 김유라의 얼굴 앞에 월급 명세서를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도 신명그룹 법무팀에서 다 차압해 갔어. 내 손에 들어갈 돈 없으니까 밥값이라도 하고 싶으면 죽어라 이래. 김유라가 바닥에 떨어진 명세서를 집어들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과거 이정훈이 던진 이혼 서리로 얼굴을 맞던 한수진의 모습을 비웃으며 촬영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쳤죠. 김유라는 평생 자신의 이름도 숨긴 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가난과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신명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정원 난간에 기대어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에는 재민이 사준 낡은 카메라가 걸려 있었죠. 재민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재민은 수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생각해? 이제 정말 다 끝났는데 마음은 좀 어때? 수진이 재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숨이 쉬어져. 저들이 각자의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 안의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야. 재민이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20년 전 수업재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꼬시던 꼬맹이가 이렇게 멋진 회장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수진이 카메라를 들어 노을을 배경으로 재민의 얼굴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에는 슬픈 거 말고 당신처럼 따뜻하고 예쁜 것만 담을 거야. 재민이 수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일은 우리 재단 개설 기념 파티가 있잖아. 유산 아픔 겪은 분들 돕는 거 네가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일이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민의 품에 깊숙이 안겼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으로 돌려주고 싶어. 그게 진정한 승리인 것 같아. 수진이 재민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턱선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가끔 무서웠어. 내가 정말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재민이 수진의 손을 맞잡아 자신의 심장 부근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여기 심장 뛰는 거 느껴져? 이건 너를 위해서만 뛰는 거야. 수진이 장난스럽게 재민의 코를 톡 치며 웃었습니다. 선생님일 때는 그렇게 근엄하더니 이제 보니까 아주 능구렁이가 다 됐네. 재민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너 가르칠 때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떡볶이 국물 묻히고 웃는 꼬맹이 여고생이 너무 예뻐서 말이야. 사실 그때 내 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널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없이 과외를 그만뒀던 거야. 수진이 재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신이 이정훈보다 먼저 떡볶이를 사줬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덜 아팠을까? 재민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 너를 아프게 했던 기억도 그 차가운 빗물도 내가 다 지워줄게. 이제 우리 앞에는 따스한 햇살만 있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옥상 난간 너머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파티에 입을 드레스 골라놓은 거 봤어? 당신이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골랐는데. 재민이 수진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입는 건데 내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어? 아마 내일 파티장에서 네가 제일 눈부실 거야. 수진이 부끄러운 듯 재민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진짜 내 편 말이야. 재민이 수진의 어깨를 꽉 쥐어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성 옆에 내 이름을 새길 거야. 평생 내 방패가 되고 내 집이 되어줄게. 수지는 목에 걸린 카메라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렌즈 속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자들이 스스로 만든 무덤에서 신음하는 동안 수지는 새로운 태양 아래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옥에서 잘 살아, 당신들. 나는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신명그룹의 밤은 깊어갔지만 수진과 재민의 눈앞에는 눈부신 미래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한수진의 긴 여정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건네받은 국밥 한 그릇의 다정함에 속아 모든 것을 버렸던 어리석은 사랑은 끝났지만 그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은 수진을 더 단단한 리더이자 한 인간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탐욕을 부렸던 자들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평생의 참회와 비명 속에 갇혔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수지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빛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과정은 서늘하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윤재민과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 아래 설 날이 온다는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